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구조 설계하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슬래브 배관 매립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구조 설계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은 받아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설비하시는 분들이 배관을 갖다가 슬래브를 통과해서 계획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 설계를 하시는 실무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이 정보가 전달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슬래브에 전단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단 철근이 배치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단 철근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일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코멘트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유로 코드가 있는 거죠. 유로 코드가 있고, 거기에서 이 유로코드 GP를 참여했던 분들이 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ACI 콘크리트 협회에서도 이런 게 있죠. 독일에도 이렇게 규정에 설명을 한 책이 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슬래브의 그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구조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보면은 뭐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고, 뭐 그 밑에 식도 있고 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찬찬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험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험에 관한 내용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 관들이 지나가는 슬래브가 있고, 슬래브 배근이 됐죠. 그리고 관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는 이제 공기 덕트도 있죠. 여기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그런 덕트들. 이것도 네모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죠. 여기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단순보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서 이제 하중을 준 거죠. 이렇게 이제 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이론들을 갖다가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보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배관 매립을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해라 라는 방법들이 여기에 일단 제시가 된 것이죠.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기 C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C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제 0.1에서 0.2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0하고 D가 뭐냐? D0은 뭐냐면은 그 구멍의 지름입니다. 구멍 지름이고요. D는 뭐냐면 한국말로 제가 전에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여기 슬래브 윗단에서 철근 중심부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이걸 이제 D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슬래브 높이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D가 보통 슬래브 높이의 90%입니다. 그러니까 0.9 곱하기 H 하면은 D라고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대입을 해서 보면은 D0 나누기 H는 0.9가 있죠. 그래서 0.9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양변에. 그러면 이게 0.09고 얘는 0.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죠. 그 슬래브 높이의 10%, 20%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이 B가 D0 나누기 슬래브의 높이, 그러니까 구멍의 지름 나누기 슬래브의 높이가 일단 0.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슬래브의 강도를 낮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강도 저감 계수예요. 슬래브의 강도가 100이라, 그러니까 100이라는 힘을, 전단력을 슬래브가 견딜 수 있다면 이제 구멍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 K0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실험을 해보니 여기 이제 오른쪽 밑에 나와 있거든요. 실험을 해봤어요. 이 D0이 있고, 그러니까 구멍의 지름이죠. 구멍의 지름을 일정하게 하고 얘 구멍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그 구멍 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2배일 때, 지름의 3배일 때, 지름의 4배일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름의 2배일 때는 원래 그 슬래브 강도의 60% 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의 간격이 지름의 2배일 때는 원래 슬래브 강도의 60%만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멍의 간격을 넓혔어요. 3D 하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76. 아하, 원래는 100을 견딜 수 있지만 이 슬래브가 이런 형태의 구멍을 가졌을 때는 76%밖에 강도를 구현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D형으로 했어요. 그 지름의 4배를 갖다가 이 구멍 사이의 거리로 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결과값이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슬래브랑 얘랑 강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0.1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D0 나누기 H, 그 지름의 그 총 슬래브에 대한 B가 0.1 이하일 경우에는 이 전단 강도를 줄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슬래브랑 같이 취급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배관 같은 경우죠. 공배관은 그 뭐 전기 전선 들어가든지 뭐 이런 배관이잖아요. 그 얘가 지름이 충분히 작고 그 얘 사이의 거리가 4D 지름의 4배라면 슬래브의 전단 강도를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0.1% 그러니까 10%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0%에서 20% 사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강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주냐? 이 식을 통해서 줄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0.1이다. 그러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줄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0.2다. 0.2면 1.2 빼기 0.4니까 0.8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지름이 그 총 두께의 20%만큼 크면 원래 슬래브의 전단 강도에서 20%를 줄여서, 그러니까 원래 슬래브의 전단 강도의 80%밖에 이 슬래브가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보다 그러면 20%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나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 위에 얘 둘을 보면 됩니다. 그 지름의 B는 다 똑같아요. 0.2에서 0.35. 그러면 얘는 한 0.18 되겠죠. D0에 H로 하면. 그리고 얘는 한 0.3 얼마 될 겁니다. 0.35보다는 작고 뭐 3에 그러니까 거의 뭐 총 슬래브 높이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슬래브가 있고 그걸 통과하는 배관의 지름이 얘의 3분의 1 이하가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설계해서 고려를 해서 실현시킬 수가 있는 지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cm인 슬래브가 있다고 할 때 이거 이제 무량판에서 이런 정도의 두께의 슬래브가 나올 수 있거든요. 28cm라든지 그 경관이 어느 정도 길 때 그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cm가 될 수도 있고 9cm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한 75mm 정도는 충분히 슬래브에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단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0.35를 넣으면 얼마나 되냐면 0.65가 됩니다. 그럼 말은 뭐냐면 만약에 슬래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름이 얘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름의 관을 내가 넣으면 슬래브의 전단 강도는 원래 전단 강도의 65%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B에 보시면 똑같은 식이에요. 거의 똑같은 식인데 요 앞에 보면 1.1이 나와 있죠. 얘는 1이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좋은 케이스예요. 강도에 대해서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구멍이 요 왼쪽의 케이스에서는 인장력이 있는 곳에 요 밑부분에 이제 이 구멍이 더 가까운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압축력이 있는 곳에 이 구멍이 위치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멍이 압축력 쪽에 있을 때, 압축 그 층 쪽에 있을 때는 슬래브의 그 전단 강도 저감이 좀 더 덜 떨어진다는 거죠.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구배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기울기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배관의 시작 부분은 좀 위쪽에서 시작을 하고 뭐 마지막 부분은 밑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식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은 그 슬래브의 3분의 1 정도의 지름이 있으면 얘가 슬래브의 전단 강도를 65%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65%의 전단 강도가 발현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 네모난 덕트가 지나갈 때 그때도 강도 저감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이 있거든요. 요 식대로 해가지고 요 K1을 K0로 구하고 K0로 갖다가 원래
슬라브의 강도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여기 로그도 있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요 밑에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제 Y축에는 이 KO가 있고 X축에 이 지름과 슬래브 두께의 B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25다. 예를 들어서 뭐 28인데 4분의 1이죠. 그러면 7cm다.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그리고 또 덕트 폭과 높이의 비가 4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강도는 100인데 얘가 이런 조건의 경우에는 이 전단 강도가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덕트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쉽게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몇 %까지 전단 강도를 줄여줘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슬래브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다 등분포 하종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모멘트 선도고요. 얘는 이제 전단력 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슬래브가 견딜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내력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내력이 100이라고 하고, 외력이, 예를 들어서 외력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 여기가 한 최대치가 90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슬래브는 당연히 이 90을 견뎌내야 되겠죠. 근데 이 90을 견뎌내야 되는 게 모든 부분에서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만 있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단력이 90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0인 부분도 있는 거죠. 얘는 뭐 10, 2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어떤 그 배관을 매립하게 된다. 근데 그 지름이 뭐 3분의 1 이하다. 그랬을 경우 아까 뭐 나왔습니까? 65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내력이 65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이때에 작용하는 외력이 내가 받아내야 될 힘이 65 이하면 되는 거예요. 배관이 그 슬라브에 매립이 안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배관이 매립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 건축 설계자도 있어야 되고 설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을 받게 되는 최종 사용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축주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주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짓게 계획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배관 매립이 됐을 때 슬래브의 단면적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강도가 슬래브의 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줄어들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으로 산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우리가 일단 보에서도 이런 그 구멍들이 있죠. 보에도 덕트가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빔 설계할 때도 그런 구멍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 빔이 있으면 여기 뭐 구멍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면 요 양쪽에다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이렇게 보강 철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구조에서도 여기에다가 그 보강재를 이렇게 둡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전단 응력이 너무 전단 응력에 의해서 이 빔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강을 해줍니다. 그렇듯이 슬라브에도 그러면은 전단 철근을 시공을 해서 전단 철근을 계획을 해서 이 슬라브의 전단 강도를 다시 보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똑같은 학교에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 결과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되게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